결혼 5년 차입니다. 지난주 자궁암으로 절제 수술 받았으나 내일 또 내연녀 만나러 간다는 남편 때문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남편 놈이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퇴근길부터 노래 불러대기에 하혈암이 아픈 배 웅크린 채 저녁 식사로 고기 재우고 스테이크 구워다 먹이고 했어요. 아프다 하지 말고 수술했으면 가만히 앉아서 쉬라고 하면서 설거지거리 수북히 양산시켜놓고 뒷정리하라며 사라진 저 쓰레기 같은 놈.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밖에 안 나네요. 결혼하자마자 남편 사업 잘 안 돼서 저 혼자 외벌이로 야근에 밤샘에 돈 벌어다 남편 사업 재기하려면 돈 필요하다고 기분 상하지 않게 돈 쥐어주곤 했었네요. 그러다 1년 반쯤 후에 남편이 사업 재기 포기하고 회사 취직했습니다. 취직 후 남편이 제주도로 발령받아서 주말부부로 지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온 주말 문득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웬 유부녀와 채팅 어플로 낯뜨거운 이야기를 나누던 창이 바로 뜨더군요. 남편은 심심해서 처음 해본 거라고 변명하더군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채팅창을 본 이후 구글링을 해보니 저와 연애하던 때부터 집에서 놀던 때에도 제주도에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채팅 사이트 여러 곳에 가입해 별의별 글을 다 써놓고 제 건강과 맞바꿔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 밥 사 먹이고 다녔더군요. 순진하게도 그때는 이제 걸렸으니까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겠지 하는 마음과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구글링하며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며 남편이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려 시도하는 글을 남겨놓은 걸 수도 없이 목격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냥 가입만 한 거야. 이거는 나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오히려 저더러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너 너무 예민하다. 라고 저를 몰아가더군요. 남편은 1년 정도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사업을 준비했고 작년 6월 사업했던 게 수금이 되면서 목돈이 생기고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작년 5월에는 서울에서 21살짜리 여학생이 저희가 사는 지역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왔더군요. 정황 증거들 다 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라더군요. 긴 말 할 것도 없었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엄마가 힘든 일을 겪게 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사이 찾으시며 저한테 상의도 없이 계속 남편에게 도움 청하고 연락하셨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얘기하지 않고 엄마 일 도와드렸고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된 건 거의 없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깊은 저희 엄마에게는 여자인 딸보다 남자인 사위가 큰 위로였고 버팀목이셨기에 엄마에게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죗값 치르듯 엄마에게 잘 해드렸던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이혼 이야기를 어물쩍 넘기려 했고 저 역시 엄마에 대한 걱정 반, 여전히 남아있던 이혼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반으로 스리슬쩍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묻고 넘어갔네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남편 외도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 안 풀리는 업무, 과도한 야근,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작년 9월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이제 잘 버니까 집에서 건강 돌보며 편히 좀 쉬라고 저한테 카드 쥐어주더군요. 아프면 병원 다니고 사고 싶은 건 좀 사고 하라며. 그래서 작년 11월에 회사 때려쳤습니다. 난생 처음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며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제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남편 휴대폰을 보던 중 남편이 이번에는 포항에 있는 85년생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포항 출신으로 부산과 포항에서 로테이션으로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는, 회사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저에게, 건강이 상해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저에게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며 큰소리 치더군요. 여태껏 남편이 만났던 여자들은 대부분 한두 번 만나고 끝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남자 만나는 여자들이야 목적이 돈이고 남편은 그만큼의 돈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돈도 있겠다. 게다가 포항에 있는 그 여자는 사이트에 자기가 써놓은 것처럼 남자한테 안달이 난 여자이니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남편 정말 꼴도 보기 싫었고 당장 갈라서고도 싶었습니다. 이혼녀가 된다는 두려움도 5년 동안의 기나긴 외도 끝에 다 사라진 상태였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당장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이대로 싸울 수도 이혼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이해하는 척하며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해성사라도 하듯 5년 동안 자기가 몇십 명의 여자를 언제 어떻게 만났고 만나서 뭘 했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술술 다 얘기하며 다시는 포항에 있는 내연녀 만나지 않겠다고 또 거짓 약속을 하더군요. 그 여자가 무슨 죄인가 싶었습니다. 강아지는 내 남편 놈이지. 그래도 이혼하기 전까지 더러운 꼴은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남편이 만나는 여자한테 연락했습니다. 나 당신이 만나는 남자 아내라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랬듯 자기 나이 48살인 것도 자기 유부남인 것도 속였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연녀로부터 자기가 다 속았다며 죄송하다고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일이고 일주일 뒤 혈관 쪽 치료 때문에 제가 서울에 며칠 입원해 있는 동안 둘이 만났던 사이트에 내연녀가 무슨 애절한 이별이라도 겪은 양 구구절절하게 여지를 잔뜩 남긴 감성파리 글들을 게시해 놓았더라고요. 남편은 또 그걸 보고 좋다고 자기 포항에 있다며 글을 남겼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주말에 집에 있었던 적이 없네요. 일이 생겨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회사에서 바로 포항으로 퇴근해버립니다. 제가 시댁에 전화드려 여쭤보기 조심스러운 일들을 핑계 삼아요. 시부모님 치부와 관련된 그 여자는 그 사이트에 모텔에서 거품 목욕하고 있다고 글 올리며 제가 그 사이트에서 둘이 만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 그러고 있네요. 그 여자가 사이트에 감성파리 이별글 올려놓았을 때 사이트 쪽지로도 한 차례 경고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자궁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이틀 전 주말 뒤늦은 명절 선물로 속골이랑 한우 세트가 집에 들어왔길래 몸보신이라도 해야지 싶었는데 남편은 핑계거리가 생겨 너무나 기뻤나 봅니다. 시부모님 화해도 시켜야 하고 이 선물 세트 가져다 드려야겠다고요. 늦게 갖다 드리면 상한다며 냉큼 챙겨 포항으로 날랐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은 더 많지만 요약한다고 해도 제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해 글이 정말 길어져서 더는 적지 않을게요. 위자료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외도 증거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니 최대한 모으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기점이라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눈 감고 귀 닫고 입 막고 참으려고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해도 어차피 남편이 위자료로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승소한다고 해도 압류해서 차압하는 방식으로 위자료를 받아야 할 텐데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이름 들으며 살아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 남편이 버는 돈 제가 안 쓰면 내연녀한테 갖다 쓸 텐데 그 돈으로 제 병원비 내고 치료비 쓰려고요. 건강회복 다 하고 나서 남편 잔고 상황에 맞춰 위자료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예전에 내연녀 아버지 직업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공무원 쪽인데 내연녀가 아버지가 엄해서 무척 무서워한다더군요. 자료 최대한 모아서 내연녀 부모님 집으로 소장 발부하려고요. 짐작이지만 내연녀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장 발부하기 전에 내연녀 찾아가서 부모님 댁으로는 소장 보내지 않을 테니 남편과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이트 쪽지,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시지, 사진 등 다 달라고 하거나 본인 손으로 진술서 써서 달라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가 더 많이 확보되면 남편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시 남편 더 단단히 혼내줄 수 있겠죠. 제 남편도 천하에 둘도 없는 쓰레기지만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그 아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사이트에 그토록 더러운 짓을 하고 저를 조롱한 내연녀도 그러면서 그 여자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댓글 단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인 척 조신하게 직장 생활하며 시집 준비하는 척 그런 여자가 결혼을 한다면 미래에 그 여자 남편 될 사람도 저처럼 되겠죠.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건 이름, 나이, 휴대폰 번호, 얼굴 이 정도가 다네요. 부모님 댁이나 직장이나 알 수 있다면 찾아가 머리채라도 휘어감고 싶은 심정입니다. 남편과 내연녀에게 죗값을 이렇게나마 물으려고 하는데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좀 더 현명하게 두 쓰레기들에게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그냥 내연녀와 남편 잘 되기를 기원해주세요.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가 살게 해두세요. 님은 돈이나 챙겨서 나오고요. 남편과 내연녀 깨가 쏟아질 것 같지만 6개월 정도 살다 보면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내연녀도 지나가는 구름이나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님이 나서서 말리면 둘은 사랑인 줄 알고 더 영화를 찍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남편과 산 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그년 아버지한테도 다 뿌린다.
당신 딸내미가 이러고 다닌다고 아시냐고.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게 하고 시댁에다 당신 아들 잘 키웠다고. 다신 얼씬도 못하게. 님은 참 뭐 이쁘다고 아픈 몸으로 스테이크 해줬어요. 자존심 없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좋을지. 차압으로 계속 돈 받는 거 계속 이름 보기 싫다 하셨으나 본인의 현 건강도 그렇고 앞으로의 미래 생각하시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세요. 꼭 이혼하시고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불륜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받아내고 창피당하게 하세요. 육체적인 쾌락에 눈멀어서 남의 행복과 건강을 짓밟는 것들은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년차 아이 없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5년 가까이 연애했고 많이 사랑했고 이 사람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터졌어요. 결혼식 날 모르는 사람에게서 톡이 왔어요. 그런 놈이랑 잘 살아봐라. 잘 사라지나 라는 톡이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받고 솔직히 결혼 전 제 주변 남자가 보낸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세요라고 답변 후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성격 자체가 원래 무딘 편이었고 이상하게 대학 때부터 누군지 밝히지 않는 사람이 문자로 고백하거나 자취방 앞에 선물을 놓고 가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신행을 다녀오는 날 톡이 또 왔거든요. 본인이 누군 것 같냐며 자기가 왜 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신행 돌아오는 날 맞춰서 답을 할 것 같냐며 본인이 누군지 네가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보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과 만났던 사람이고 저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연애사도 알고 근데 내가 남편에게 매달려서 만난 여자로 되어 있고 톡을 보낸 이유는 자기가 남편한테 속은 게 너무 많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너도 알 건 알아야 할 것 같아 연락했다. 결혼한 달에도 만났고 요즘에도 연락 오니 연락 좀 그만하라고 전해달라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혼과 동시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저희 집에서 많이 반대하는 결혼이었어요. 부모님과 부딪히는 성격 아닌데 조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고 힘들게 설득했습니다. 끝까지 한다니 결혼에 개입 전혀 안 하시고 너네끼리 알아서 하라고 포기하시듯 했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고요. 결혼 전 남자를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겪어볼 만큼 겪어봤는데 내가 정말 좋아해서 만난 사람은 처음이었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유복한 집에서 자랐지만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는 게 너무 힘들었고 결혼만큼은 조건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해서 늙어서도 두 손 꼭 잡고 공원 산책하러 다니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 배신감도 분노도 아닌 겁이 제일 많이 나더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땐 그냥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된 생각도 판단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톡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크게 당황하더군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잠깐 만난 술집 여자라 하더군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끝내야 할지 그냥 덮고 가야 할지. 저는 성격이 예민하지 않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 안 좋아합니다. 사람끼리의 문제가 있을 땐 외면하거나 시간을 갖는 스타일이거든요. 전 후자 쪽을 선택했어요. 결혼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사랑한 이 사람이 세상 강아지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었죠. 결혼 전 일이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짐을 했고 술집 여자라는 것도 내 정보와 우리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만의 지옥은 시작되었어요. 결혼 전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거의 주말에만 만났고 평일에 전화통화 한 번 정도 했고 저녁에 술 약속 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어요. 얼마나 마시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관심 없었어요. 저도 저의 생활이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에 남편의 개인 생활에 대해 큰 관심도 의심도 전혀 없었죠. 그랬던 저인데 그 일 이후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업무상 술자리도 많고 거의 매일 11시 넘어야 들어오는데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티를 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의 카톡도 감시하게 되고 남편의 스케줄과 행동에 예민해졌어요. 이것도 다 저와의 싸움이었죠.
그러다 남편의 단톡방에서 그 안에 여자와 따로 둘이 밥을 먹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에게 운동하고 왔다고 한 날이었죠. 그런데 따로 봤다면 그 여자와의 겐톡이나 통화 내역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핸드폰도 다 정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요. 남편에게 따졌더니 또 그럴싸한 이유를 대더군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또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 뒤에도 꼭 1년에 한두 번은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갈등을 겪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외도를 했다거나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사소한 거짓말인 듯 덮었고 저의 의심만 계속 커졌죠. 그런 일만 아니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생각도 너무 잘 맞고 취향도 성격도 너무 잘 맞았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하는 일들은 다 좋아했고 함께 생활하는 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만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작년이었어요. 평소에 남편에게 전화를 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제가 또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제 맘만 또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저를 위한 노력이었죠. 그날은 물건 사고 고르는 문제 때문에 낮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참고로 평소에 영상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그냥 전화를 걸었으나 안 받았어요. 또 기분이 이상했고 전화를 총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전화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냐니까 하는 말이 거래처에 있는데 영상통화를 하면 어쩌냐? 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는 게 저도 화가 나서 꼬치꼬치 캐물으니 거래처에 있었다던 사람이 차에서 눈 붙이고 있었어. 라며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따져 물으니 일하고 힘든데 네가 이렇게 간섭하면 이제 나도 너무 힘들다. 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제가 평소에도 매일 전화하고 집착해서 엄청 자기를 괴롭힌 사람처럼요. 더 이상 말 섞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집에 와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씩씩대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뭔가를 작정한 사람처럼요. 원래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을 때 처음엔 좀 변명하다 안 먹히면 미안하다고 빌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나 지친다.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야 되냐? 라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좀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내가 저런 놈을 보면서 이때까지 어떻게든 믿어보겠다며 내 자신을 괴롭혀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너는 네가 하는 행동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냐? 결혼한 날과 동시에 나는 지옥에 빠져서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이 힘든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니까 진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너한테 티도 안 내고 혼자 속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나한테 믿음을 준 적이 있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잖아. 내가 그거 하나하나 다 간섭했냐? 내가 왜 너한테 전화도 안 하고 간섭을 안 한 거 같니?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그랬다.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내가 티내고 의심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살려고 내 멘탈 관리 내가 한 거다. 그런데 너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 전화 한 번 받고 그게 그렇게 화가 나서 미친 사람처럼 이 난리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헤어지자. 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 안 떨어지던 정이 드디어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저는 이혼하자 했고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남편에게 제 입장에 대해 말했고 남편은 이혼하지 않는 전제하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하더군요. 재산 분배에 관한 것들과 제가 원하는 몇 가지 조항을 넣어 각서를 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처럼 각방을 쓰면서 한동안 지냈습니다. 근데 10년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각방을 썼지만 항상 붙어 지내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좀 풀어지더군요. 그러고 또 한동안 잘 지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사소한 거짓말들로 갈등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며칠 전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와중에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톡으로 몇 가지 추가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지 친구들 앞에서 전화해서 왜 자꾸 말을 못 믿고 의심하든 말하냐? 뭐가 알고 싶은데? 라며 화를 내더군요. 저도 아는 친구들 앞에서요. 끊었습니다. 그날 밤 놀 거 다 놀고 들어왔고 이틀 동안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남편은 은근슬쩍 화 풀고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그런데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기 싫고 이때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남편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그날 내가 의심 가는 내용들 다 증명하라 했습니다. 떳떳하면 증명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결국 거짓말을 실토하더군요. 그냥 더 놀고 싶다고 거짓말했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더 놀고 싶어서 거짓말했다?
저는 그만 놀고 이제 들어와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놀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하다 눈붙이는 걸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운전이 많은 일이라 조금이라도 졸음이 오면 무조건 자고 일하라는 사람입니다. 일 안 하고 자고 있는 거 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변명했죠. 핸드폰 내놓으라 하고 보는 앞에서 카톡 확인했습니다. 그날과 그전 내용들은 다 지웠더군요. 내일 아침 9시에 함께 카톡 복원하러 가자 했습니다. 작년 각 썼을 때 내가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원할 시 언제든 카톡 복원하겠다 라는 조항이요. 본인은 카톡을 지우지 않는다는 거짓말도 항상 했거든요.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더군요. 왜 하지 않냐고 하니 내 사생활을 네가 왜 보려고 하냐? 라더군요. 답이 나왔죠. 카톡 복원 안 하면 각서 쓴 대로 하자 했습니다. 그래도 카톡 복원은 못하겠다더라고요. 그럼 답은 하나죠. 허무해요. 이렇게 허무하게 내 결혼생활 끝내려고 여태껏 버텼나.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족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하고 무서워요. 정말 솔직하게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혼이란 걸 하고 싶겠어요. 함께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 너무 많고 이제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저런 사람과 계속 살 수도 없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조차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건 알죠. 너무 힘드네요. 저의 최근 10년 중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의 생활이 상상이 안 돼요. 저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계속 함께 할 수도 없죠. 앞으로 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댓글입니다. 이래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하라는 건가 봐요. 참아봤자 그 세월만 더 아깝고 결국은 다 이혼하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빨리 이혼하더라고요. 뭘 몰랐을 땐 더 노력도 안 해보고 결정도 빠르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느꼈던 거죠. 사람은 바뀌지 않음을. 아까워도 빨리 끊어내야 함을요. 일단 아이가 없는 거는 천운입니다. 그 남자는 그냥 님이 가진 조건이 좋으니 사귀던 여자도 버리고 님한테서 님이 원하는 자상한 남자를 연기를 한 거예요. 님이랑 만나는 그 몇 시간 동안만 자상한 남자, 님이랑 너무 잘 맞는 남자를 연기한 겁니다. 일생을 위한 몇 시간의 투자를 하는 도중에도 사귀던 여자랑은 또 몸쪽 맞춰야 하니까 님을 자기한테 매달리는 미저리 취급해가면서 쥐고 있었던 거죠. 님 남편이 작정하고 집에 씩씩대고 온 날은 남들이 봐도 이유가 눈에 훤히 보이죠. 이제 결혼도 했겠다. 집 값게 어쩔 건데. 나 노는데 귀찮게 싫이. 아씨 짜증나. 그냥 한번 길을 팍 눌러놔야 사는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씩씩대고 온 거랍니다. 집에 와서 우시우시하고 덤볐더니 깨갱할 줄 알았던 아내가 이혼을 하자네. 이건 아니지 싶어 당장 납작 엎드렸죠. 그런데요, 본성이 어딜 가나요? 천성이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인간인데 그게 변할 리가요. 님 남편이 원하는 건 밖에서 맘 놓고 놀고 싶으면서도 주변엔 좋은 집안의 처가를 배경으로 두고 싶은 것이죠. 아이가 없으시죠? 아이가 없을 때 이혼을 하세요. 애라도 생기면 앞으로 님 남편분은 이혼의 이자라도 꺼낼 경우 넌 가라. 근데 애는 못 준다면서 애를 무기로 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들 거랍니다. 애가 없을 땐 님이 쉽게 이혼료 타이틀 다는 것을 망설인다는 것을 무기로 삼고 있고 애가 생기면 애 핑계로 님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애가 없음에도 이리도 저런 남편에게 휘둘리는 지금 이 판국에 애라도 생기면 님은 더더욱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눌러앉아서 팔자 망치게 될 겁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과 평생 함께 못 살아요. 잘하신 결정입니다.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훨씬 개운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견뎌내면 때론 더 강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라지니까 이 악물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주변에 말하기 좀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도 5년 만난 전남친이 바람폈을 때 누구한테도 말하기 두려웠지만 극복하고 나서 오히려 주변의 모든 지인에게 제가 당하고 겪은 걸 다 말했어요. 다행히 다들 좋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고 더 얘기 들어주고 남친 욕해주고 정신들게 해주더라고요. 님 꼭 힘내시고 더 멋진 인생 사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이혼한 게 흠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셨지만 앞으로 30년은 더 사셔야 되는데 10년 고통받으면 그만하면 됐어요. 30년 혼자 벌면서 혼자 살아도 충분합니다. 살면서 좋은 인연 만나면 돼요. 힘내세요.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술자리는 있을 수 있으나 차라리 싹 다 오픈하고 놀면 될 텐데 한 번 한 거짓말은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지옥에서 탈출하세요. 저는 23년 걸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상처는 더 깊고 커지고 싸울 일만 더 많아지고 모든 생활이 무너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요. 지난 10년이 안타깝고 앞으로가 막막한 거 그 마음과 상황 너무 공감하고 이해해요. 제가 그래서 더 오래 걸린 거니까 용기를 내요. 정말 사람은 안 변해요. 점점 더 할 거예요. 더 당당해하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쉽게 결정 못하겠지만 시간을 끌수록 본인만 더 망가져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콧물을 흘리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식사 맛있게 드시기 전에 밥 맛있게들 먹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에어컨을 틀기 전에 선풍기를 틀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